트럭은 헤드라이트로 도로를 비추는 거대한 배처럼 황량한 고속도로를 운전하고 있었습니다. 선실에서는 즐거운 음악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운전사는 기분이 좋아 멜로디를 흥얼거리고 있었습니다. 길고 피곤했지만 유익한 여행이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타고 있던 것은 집으로 가는 길에 그는 장거리 트럭 운전사라는 직업을 정말 좋아했습니다. 새로운 도시의 도로 사람들의 인상 유일한 단점은 항상 집을 떠나 있던 남자와 그들의 삶을 연결하고 싶다면 여자들과 장기적인 관계가 불가능하다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사람이 이미 27세였기 때문에 그 사람을 조금 슬프게 만들었고 물론 그는 가정을 꾸리고 아이도 갖고 싶었습니다. 별로 큰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제이슨은 제가 앞으로 5년 동안 일하면서 돈을 좀 모아서 내 차를 열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수리점을 지나면 가족이 나타날 것입니다. 아침에는 모든 것이 시간입니다. 제이슨은 연료를 보급하고 간식을 먹기 위해 멈춰 집으로 가는 짧은 거리에 있었지만 휴식이 필요했습니다. 작은 카페에 들어가서 웨이트리스가 다가온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에게 명령을 받자 그는 그녀를 바라보았고 무의식적으로 그녀를 존경했습니다. 그녀는 동양 동화에 나오는 공주 같았습니다. 검은 눈 전체가 눈썹을 치켜올랐으며 섬세한 얼굴 특징과 따은 머리로 따은 두꺼운 검은 머리. 제이슨은 소녀에게 자신을 소개했고 그녀의 이름은 마그다였습니다. 그는 그녀에게 관대한 팁과 전화번호를 남기고 몇 가지 칭찬을 했으며 매그더를 이기기 위해 모든 것을 할 것이라고 스스로 결정했지만 더스티 티셔츠와 반바지를 입고 장거리 여행을 하는 평범한 남자는 제이슨에게 전혀 감동을 받지 못했습니다. 트럭 운전사 꿈에서 특별히 유망한 전망은 아니었습니다. 소녀들은 완전히 다른 남자를 보았습니다. 최신 패션을 입은 잘생긴 왕자가 검은 지프를 운전하고 있었고 그녀는 마치 패션 잡지 페이지에서 걸어 나온 것처럼 그와 함께 있었습니다. 그가 문을 열었습니다. 그녀를 위해 그들은 값비싼 레스토랑에서 점심을 먹게 되었습니다. 이 빵집의 존재는 이미 그녀를 지루하게 해서 이 카페에서 그녀의 월급에서 월급까지의 삶이 그녀의 어머니와 함께 지나가는 것처럼 보였고 그녀는 아무것도 보지 못할 것 같았기 때문에 매그더는 매우 냉정하게 반응했습니다. 제이슨의 유혹에 그녀는 여전히 전화를 받았지만 제이슨은 완고하고 끈질긴 것으로 판명되어 오랫동안 그녀를 구애하고 아름답게 그녀에게 꽃을 주었습니다. 돈을 절약하고 독실한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 한시를 읽습니다. 마그다와 사랑하고 소중한 말을 듣고 싶었어. 그래 결혼할게 사랑해. 그리고 마그다는 오랫동안 고민하고 모든 것을 저울질하다가 마침내 동의했지만 어머니와 격렬하게 말다툼을 벌였습니다. 왜 그가 필요합니까? 이 장거리 트럭 운전사들은 모든 주의 가족과 아이가 있지만 어떤 종류의 유목 생활이 있어서 깨어났을 때 당신은 너무 아름다웠고 분명히 더 나은 짝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그나는 단지 어머니에게만 화를 냈습니다. 엄마. 그거 알아요? 그나저나 나는 이미 25살이고 백만장자들은 나를 위해 줄을 서지 않습니다. 난 그냥 내 인생을 혼자 낭비할 것입니다. 제이슨은 친절하고 괜찮은 사람입니다. 그는 나를 사랑합니다. 그 소녀는 그가 몇 년 안에 사업을 시작하겠다고 약속한 점을 증명하려고 했습니다. 나는 그 사람이 술고래가 아니라고 믿습니다. 그는 게으르지 않습니다. 이것은 내 선택입니다. 엄마는 그것을 받아들이고 내 결정을 존중합니다. 엘레나는 결국 동의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수년 동안 이 세상에서 살아온 사업에 대한 이러한 이야기를 실제로 믿지 않았으며 제이슨의 약속을 의심했고 제이슨은 너무 기뻐 귀에 미소를 지었고 잠시 동안 얼굴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카페는 예약되어 있었고 결혼식 날짜는 정해졌고 남은 것은 반지를 사는 것뿐이었고 신부의 드레스는 제이슨이 입었습니다. 결혼식 전 마지막 여행. 마그다에게 자신이 없는 동안 반지를 찾아달라고 부탁했다. 신부는 아침부터 기분이 좋았다. 신중하게 차려입고 반지를 보러 보석상에 들어가자 마치 궁전에 들어온 듯한 기분이 들었다. 동화 수백 개의 다양한 반지와 보석이 달린 귀걸이가 진열장에서 매력적으로 반짝였지만 소녀는 가격을 본 후 다시 한번 헐떡거렸습니다. 금액이 너무 터무니없었습니다. 그녀는 너무 슬퍼서 마그다가 가게를 둘러보며 세일즈맨을 찾았으나 대신 잘생긴 남자를 발견했습니다. 그녀의 꿈에서 벗어난 것 같았던 그는 세련되고 세련된 사람이었고 그가 매우 부유하다는 것이 즉시 명백해졌습니다.
실례합니다. 도와주세요. 문제가 있는 소녀가 마침내 말했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젊은 아가씨를 도와주는 게 어때요? 듣고 있어요. 당신에게 그 남자는 당신이 알고 있는 여자에게 미소를 지으며 윙크했습니다. 일주일 뒤에 결혼식이 있습니다. 반지를 고르고 싶습니다. 문제는 예산이 다소 제한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매그더는 비틀거리며 슬프게도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이해합니다. 적절한 방법을 보여드리겠습니다. 할인된 가격으로 옵션을 선택하고 커피를 마시고 곧 판매할 모든 것에 대해 논의하고 싶습니까? 남자는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으며 매그너스의 뱃속에 수백만 마리의 나비가 펄럭이는 것을 제안했습니다. 남자의 이름은 마리오였고 그와 그의 어머니는 보석 네트워크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마그다는 다행히도 마그다에게 우연히 이 가게의 카운터 뒤에 있게 되었습니다. 판매원이 아파서 그녀를 교체해야 했습니다. 마리오는 명함에 마그를 주면서 언제든지 전화하라고 말했고 그녀에게 길고 흥미로운 표정을 선물했습니다. 매그더는 밤새 마리오에 대해 생각했습니다. 그와의 친밀감에 대한 생각은 그녀 내부의 모든 것이 찢어지고 뒤집어졌습니다. 그녀는 제이슨과 함께 이러한 감정의 10분의 1도 느끼지 못했고 아침에 소녀는 모든 것을 스스로 결정했습니다. 일생에 한 번은 무슨 일이 있어도 나는 그녀에게 전화할 거라고 생각하고 탐나는 번호로 전화를 걸 거야. 안녕 마리오 마그다야. 내 약혼자는 아직 떨어져 있어. 도시 밖에 있는 내 친구들이 있는 시골집으로 나를 데려다 주겠니? 그녀가 실제로 물었더니 그 소녀는 올인했다. 물론 시골집이나 친구는 없었고 그 대신 숲속의 숲의 차 안에서 열정적인 사랑이 있었습니다. 마리오는 놀라운 연인으로 밝혀졌고 마그다는 일주일이 지나기 전에 행복의 절정에 이르렀을 때 그렇게 강렬한 감정을 경험한 적이 없었습니다. 매그더와 마리오가 열정적인 사랑의 열정에 사로잡힌 순간 소녀는 물론 그녀의 의식을 괴롭혔습니다. 그녀는 상황에서 어떻게 벗어날지, 제이슨과 결혼식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그에게 모든 것을 어떻게 말해야 할지에 대해 열광적으로 생각했지만 그녀는 분명히 그럴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이 도착한 날 결혼식은 없었습니다. 마그다는 이미 그의 아파트에서 그녀의 소지품을 모두 가져갔고 그에게 메모를 남기는 것보다 더 좋은 것은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제이슨은 제가 만난 결혼식은 없을 것이고 다른 남자와 사랑에 빠졌습니다. 용서해주세요. 집에 와서 제이슨이 슬픔에 휩싸였다는 소식을 듣고 이해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그러한 배신적인 배신을 믿지 않았습니다. 그는 마그다에게 전화를 걸었지만 그녀의 집 문간을 두드렸지만 그녀는 연락을 거부하고 어느 날 전화를 받지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그녀가 자신을 모욕한 이유를 마침내 이해하기 위해 직장 밖에서 그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는 갑자기 마그다가 카페에서 나오는 것을 보고 그녀에게 다가가려 했지만 고급 승용차가 세워져 마그다가 그녀의 동반자에게 열정적으로 키스했고 그들은 즐겁게 웃으며 차를 몰았습니다. 제이슨은 조용히 차를 타고 며칠 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는 국토 반대편으로 먼 여행을 떠났습니다. 그는 긴 여행이 그가 인생의 슬픔과 고통을 잊고 구하는데 도움이 되기를 바랐습니다. 그녀는 외쳤지만 마리오의 부모는 그 관계를 승인하지 않았고 끊임없이 그를 꾸짖었다. 마리오 너는 16살도 아니고 그 여자랑 재미있게 놀았으니 그걸로 충분해. 그 금광꾼과 결혼할 생각조차 하지마. 너는 한 푼도 못 받을 거야. 내가 확실히 해줄게. 그의 아버지가 그를 꾸짖었지. 마리오 방금 손뼉 쳤어. 아빠 그만해. 나 감상적인 여자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칠 만큼 미친 건 아니야. 좀 더 재미있게 놀 거야. 진정해. 그는 누구에게도 묻지 않고 떠났지만 어느 날 밤운명은 예상치 못한 급격한 전환을 겪었다. 마그다와 마리오 클럽에서 차를 몰고 돌아가 평소처럼 키스를 하다가 끔찍한 사고를 당했습니다. 마그다는 다리를 당긴 채 팔과 깁스를 하고 머리가 통증으로 옥신거리는 상태로 외상병동에서 일어났습니다. 엉덩이가 부러졌다는 진단을 받은 마리오는 멍든 거미줄과 작은 상처로 그는 꿰매어 집으로 보내 회복했지만 마그다는 어려운 시기가 오기 전에 복잡한 수술이 필요했고 병원에서 한 달을 보냈지만 그녀는 여전히 문이 열리고 사랑하는 마리오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어린 소녀처럼 안아주고 안타까워하며 치료비도 대주는데 오히려 마리오 엄마가 화를 내며 병동으로 뛰어들었다. 넌 너무 멀리 가버렸어. 내 아들을 죽일 뻔했어. 내 아들이 죽었더라면 그게 다야. 너 때문에 화난 여자가 마그다를 혼냈어. 무슨 말을 하는 거야. 난 그 사람을 사랑해. 난 그 사람과 결혼할 거야. 마그다가 자신을 변호했다. 너 정신이 나갔니? 누가 너와 결혼할 건지. 넌 누구고 그 사람은 누구인지 장난 좀 그만 쳐. 심지어 마리오의 어머니가 진정하지 않았다는 것도 이해했습니다.
매그더는 분노와 절망이 울부짖었습니다. 마리오는 전화를 받지도 않았고 한 달이 지나도 그녀를 방문하지도 않았습니다. 제이슨은 여행에서 돌아와 매그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발견하고 병원에 들어가 자마자 주저없이 급히 병원으로 달려갔습니다. 그 병동은 그녀에게 아무것도 비난하지 않았습니다. 마그다, 당신이 어떻게 여기 들어왔나요? 도움이 필요합니까? 나는 몹시 부끄러워서 그녀의 눈을 낮추어야 했습니다. 제이슨, 정말 미안합니다. 용서해 주실 수 있나요? 도와주세요. 제이슨이 방문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녀는 병원에 가서 치료를 위해 오줌을 누웠고 그는 매일 그녀의 집에 방문하여 그녀에게 맛있고 뜨거운 음식을 사주고 사랑으로 볶은 차와 보온병을 끓였습니다. 매그더가 더 빨리 회복되기를 바라며 그의 친구들은 그를 놀렸습니다. 미쳤습니까, 제이슨? 그녀는 당신과 당신을 모욕했습니다. 파일을 가져오면 후회하게 될 거야. 제이슨은 물론 지적으로 이해했지만 함께 영화를 보거나 가을 공원을 산책할 때 마그다에 대해 느꼈던 사랑을 마음에서 떨칠 수 없었습니다. 그의 마음은 행복으로 노래했습니다. 제이슨의 보살핌과 관심 덕분에 마그다는 3개월 만에 회복되었고 그와 함께 있으면 마음이 차분하고 안전해졌지만 악당 마리오를 생각할 때마다 하복부의 따뜻한 느낌이 퍼지고 심장이 격렬하게 뛰었습니다. 제이슨은 저축한 돈을 모두 매그너스에게 썼습니다. 치료를 받고 돈이 떨어지자 그는 트럭으로 다음 여행을 계획했습니다. 그는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과 불안감을 떨칠 수 없었습니다. 마그나에게 자신을 다시 배신할 것인지 아니면 기다릴 것인지 반복적으로 물었고 매번 마그다가 그를 껴안고 속삭였습니다. 나를 의심하지 마세요. 더 이상 당신을 배신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은 나를 위해 많은 일을 해왔습니다. 마침내 제이슨은 상대적으로 차분함을 느끼고 매그더를 믿고 떠났습니다. 비록 그녀가 다시 그를 떠날까봐 두려웠지만 그는 여전히 그녀가 변했고 그녀를 보내길 바랐습니다. 너 너무내 사랑스럽고 너 화내지 않았으면 좋겠어. 아버지의 일 때문에 함께 있을 수 없었지만 이제 여기 있고 더 이상 너를 떠나지 않을 거야. 사실은 미친 듯이 또 그 사람과 함께 가서 열정과 머리를 완전히 잃은 그들은 샴페인 꽃이 가득한 값비싼 호텔로 갔고 강렬한 감정을 계속해서 만났지만 마리오는 아무것도 제안하지 않았고 사과도 하지 않았고 마그다는 자신이 그녀를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이해했지만 곧 그가 그녀를 만졌다. 그녀는 더 이상 자신의 것이 아니다. 제이슨은 친구가 그를 불렀을 때 집으로 돌아가고 있었다. 제이슨의 마음은 나쁜 예감으로 불쾌하게 짜여졌다. 당신을 화나게 하고 싶지는 않지만 친구 마그다가 당신을 속이고 있다. 그녀는 어제 의식이 없다. 내가 봤다. 그녀는 그녀의 전 애인과 함께 호텔에 가서 웃고 기뻐하며 그가 그녀의 허리를 잡고 그녀가 그에게 키스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제이슨에게 이 생각을 포기하라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당신을 위한 사람이 아닙니다. 그녀는 보호받는 여자이자 파티 소녀라는 것을 이해합니까? 나한테 화내고 싶지만 넌 완전 바보야. 제이슨, 그런 것 같아. 제이슨은 전화를 끊고 조용히 엔진을 껐다가 차에서 내려 들판 한가운데 풀밭에 쓰러져 누워 울었다. 아주 오랫동안 그의 머릿속에 고동치는 유일한 생각은 왜 그가 진정한 후 마그다에게 전화했는지였습니다. 그녀는 전화로 그를 얼마나 그리워하고 기다렸는지 말했고 그녀가 그에게 언제 돌아올 것인지 물었을 때 제이슨은 그녀의 배반과 대담함에 놀란 그는 갑자기 그녀의 말을 끊고 당신은 너무 배은망덕한 부자라고 말했습니다. 나는 모든 것을 알고 있고 나는 당신이 미워합니다. 제이슨은 마그다에 대해 화를 내며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녀는 부정행위를 하다가 들켜서 약간 화가 났습니다. 물론 그녀는 마리오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이해했습니다. 그녀를 다시 떠나지만 바보 제이슨은 그녀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것이지만 그녀는 현재 살고 있는 장기 계획을 세우는 방법을 몰랐고 오늘은 마리오와 잘했습니다. 내일 일어날 일은 내일 일어날 것입니다. 마리오가 나와 결혼하면 어떨까요?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알고 있습니다. 나는 아름답고 마리오의 아내가 될 기회는 모두 있습니다. 나는 단지 그의 부모님을 기쁘게 해야 하며 그것은 시간 문제일 뿐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 나쁜 대화가 끝난 후 매그는 스스로 자책했습니다. 제이슨은 그의 집에서 계속 운전을 했습니다. 여행은 그가 집에서 약 70km 떨어져 있을 때 모든 길이 농담이 아니고 긴장이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을 때 조금 진정하고 함께 지내려고 노력했습니다. 제이슨은 길가에서 차를 히치하이킹하고 있는 여성을 발견했습니다. 그녀를 알아보지 못하거나 멈추지 않고 고속도로를 비행하고 있었습니다.
밤하늘은 흐리고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습니다. 제이슨은 그 여자에 대해 안타까움을 느끼고 그녀를 태워주기로 결정했습니다. 평소에는 히치하이커들을 태우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소녀의 이름은 프랜시스였습니다. 그녀는 직장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나이든 아버지와 7살 난 아들과 함께 교회에 살고 있었습니다. 그녀는 마지막 버스를 놓쳤고 그녀의 전화가 끊어졌습니다. 운이 좋았더라면 프란시스는 그녀의 아버지가 걱정했을 것입니다. 그녀가 저녁까지 돌아오지 않을까 걱정하고 그는 카드가 약해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누가 알겠는가. 제이슨은 여자를 바라보았다. 그녀는 미인이 아니었고 단순하고 겸손한 소위 회색쥐였지만 그녀의 열린 눈빛과 커다란 관능적이었다. 입술이 그녀를 사랑스럽게 만들었고 아이의 아버지에 대해 묻자 제이슨은 아버지에게 배신자는 없다고 물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사랑을 고백하고 나와 결혼하겠다고 약속했고 그 후 내가 임신했다는 것을 알았을 때 그는 자신이 더 부유한 소녀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돌아와서 나와 그녀의 아들을 사랑하겠다고 용서를 구했지만 그 대신 그는 좌우로 속였습니다. 나는 더 이상 누구도 믿지 않습니다. 공주는 감정을 터뜨리고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익숙한 이야기, 방금 알게 된 또 다른 이야기, 최근에 배신을 당했고 이건 내가 여자친구를 위해 한 모든 일이 끝난 후야. 그럼 친구가 되자. 우리 둘 다 겪었던 이야기를 좀 하자. 프란시스는 슬픈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제이슨은 프란시스를 자주 방문하기 시작했고 그와 그녀의 아버지는 즉시 커먼 그라운드를 찾았다. 프란시스의 7살 난 아들은 제이슨과 그의 거대한 차가 항상 그와 함께 타자고 요청하는 것에 감격했습니다. 제이슨은 가족의 집안일을 도왔고 현관을 수리하고 지붕을 고쳤습니다. 프란시스는 맛있는 요리를 요리하고 향기로운 빵을 굽는 훌륭한 주부였습니다. 빵 제이슨은 이곳에서 환영받는다고 느꼈습니다. 그들은 그의 도착을 기다렸고 그를 보내며 사랑으로 인사했습니다. 그는 점차 프란시스와 가까워졌고 그들은 하나의 친근한 가족으로 살기 시작했습니다. 1년 후 그는 홀리 제이슨이라는 아름다운 딸을 낳았고 그의 아파트를 팔기로 결정했습니다. 서류를 마무리하기 위해 공증인에게 가는 길에 가족과 가까운 곳에서 자동차 수리점을 엽니다. 그는 카페를 들여다보며 한때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마그다를 만났고 커피를 주문하고 청소 아주머니가 일하고 있던 테이블에 앉았습니다. 그녀의 테이블은 그녀의 얼굴에 알코올 남용의 명백한 징후가 있었고 그녀에 대한 뭔가가 제이슨에게 친숙한 것 같았고 그는 필사적으로 가까이 다가가서 기억하려고 노력했습니다. 그는 헐떡였습니다. 그것은 매그더입니다. 맙소사 그녀에게 일어난 일은 제이슨은 그녀가 얼마나 매력적이었는지 기억하고 놀랐습니다. 저항하지 못하고 마그다를 부르는 남자는 당신이 불만족스러워 보였다는 것. 여자는 뒤돌아 분노와 수치심으로 얼굴이 일그러졌다. 또 나다. 그녀는 화가 나서 무너지고 웨이터 제이슨에게 자신의 슬픈 운명을 묻고 카페에서 뛰쳐나갔다. 마리오는 그녀에게 낙태를 강요했지만 그것은 나쁜 결과를 가져왔고 이제 그녀는 영구적으로 아이가 없었고 그의 부모가 그를 상류사회에 적합한 짝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녀를 떠났습니다. 마그다는 그녀의 슬픔을 술로 마시기 시작했고 결국 청소부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동정심 때문에 그녀를 더 고용했습니다. 제이슨은 마그다의 배신에도 불구하고 그녀에게 그런 운명을 바란 적이 없었기 때문에 불쾌하게 놀랐습니다. 이제 그는 심지어 그녀에 대해 조금 미안함을 느꼈지만 그녀의 운명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녀는 그것을 스스로 선택했습니다. 남자의 천박한 동물적 본능과 돈에 대한 사랑과 감사의 물결, 어코워드. 프란시스는 갑자기 그를 압도했습니다.